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사가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정 한번 풀렸을 때 네. 대구행 매진 뭐 그렇죠. 이런 짤도 네. 막 돌았었었는데 네. 대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구는 사실 사이클이 굉장히 정직하고요. 공급에 따라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도시고 지방이 오히려 그 수급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 특히 대구는 또 다른 데가 떨어져 있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 막 붙어 있고 뭐 충남, 충북, 전북도 막 이쪽에 충청도가 또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는 딱 혼자 딱 있고 하니까 이 공급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이 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조건만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이에요, 충전? 예, 충전. 그러니까 충전. 충전 상승, 충전 상승. 그러니까 충전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기를 모은다는 뜻이죠. 기를 모은다. 기를 모으고 기를 분출한다. 이제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모았다가 상승하고 모았다가 상승하고 또 모으겠죠. 모았다가 또 상승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락하는 초반에 투자하면 몇 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절대 안 해. 근데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운 좋게 상승장 맞이해서 쫙 선사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투자하면 또 물리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진짜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한 번 성공하면 맞습니다. 저는 운 좋게 한 번 성공해서 계속 했지만 진짜 처음에 실패하면 다시 저도 쳐다도 안 볼 것 같거든요. 진짜 크게 실패를 했다면. 네.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는 건 실패할지 몰라도 대세 상승선 초반에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좀 맛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1번 조건, 2번 조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파란색도 매매 지수를 보시면 꺾였고 전세도 같이 꺾였죠. 꺾였다가 전세가 매매랑 만나는 시점 발생했고 1번 조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매도 같이 매매 전세 같이 오르죠. 같이 오르는데 매매가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시점 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에 이때 저는 뭐 투자도 안 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때 정고점을 넘어서 2번 조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공급을 봤더니 1번, 2번 조건이 발생해 공급을 봤더니 지금 11년, 12년에 보는 겁니다. 앞으로 3년을 봤어요. 근데 공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3번 조건도 발생했다. 이때 사는 거죠. 1번, 2번, 3번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이때가 되는 겁니다. 매수하시고 상승장을 몇 년간 즐기시면 됩니다. 몇 년간 즐기다가 봤더니 요즘에 16년부터 공급이 많다. 한 13년 정도에 봤다고 칩시다. 13년, 14년에 네. 또 3년 뒤를 보니까 13년, 14년에 내가 공급을 봤더니 3년 뒤에 많아. 공급이 많네. 이제 매도 슬슬 준비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 16년에 딱 매도한 게 아니라 한 15년쯤에 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16년에 이게 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5년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물론 끝에까지 다 먹지는 못하겠죠. 끝에까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래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엄청난 상승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구간에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죠. 충전. 충전. 기를 모아야 됩니다. 기를 모으고 공급 부족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공급 부족, 여기는 이제 3번이 먼저 왔어요. 3번이 먼저 올 수도 있죠. 3번이 공급 부족 구간이 먼저 오고 1번, 2번 조건이 와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년에 이제 상승해서 20년에 샀다고 치면, 20년에 사는데 좀 꺼림칙한 게 23년에 많아. 20년에 사는 건 좋은데, 23년, 24년에 많다, 공급이. 그러면은 사면서도 생각을 해야죠. 바로 2년 뒤에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대구는 이번 상승장은 좀 짧구나. 이 공급 물량을 봤을 때. 그래서 20년에 샀더라도 사면서 한 1년 뒤에 팔아야겠다. 아니면 안 사거나 아예. 이거는 내가 2년 안에 팔 자신이 없다 생각이 들면 안 사면 되죠. 그냥 여기는 패스? 네. 지역은 워낙 많으니까. 공급 과잉 구간이 곧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공급 과잉 구간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했을 때 다 맞아 떨어졌고, 사실 공급만 봐도 공급 과잉 구간에 조정이 됐었고, 여기 이 주황색을 보시면 공급 부족한 구간 여기죠. 공급이 많이 없던 구간에 상승을 했고, 공급 과잉 구간에 하락했고, 그래서 공급 부족에 여기는 이제 앞에 공급을, 그러니까 바로 공급이 없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에 요거를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시킨다는 게 전세가 슬슬 올라온다는 거고, 요거 전세 올라오고 만나고 나서 상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저번 상승장에 비해 반밖에 못 갔죠. 반밖에 못 가서 공급 과잉 구간을 만나서 꺾일 거고, 꺾이다가 또 다시 공급 부족 구간이 24년, 25년 이때부터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요걸 다 소화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상승장이 올 겁니다. 대구를 보면 사이클이 하락 상승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다. 왜냐면 다 달라졌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다 같이 상승하고 다 같이 하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금 지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은 하락하고 반은 분위기 좋을 거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러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요 지역에 A 지역에 투자하고 1, 2년 뒤엔 B 지역에 투자하고 A 지역 매도하고 B 지역 투자하고 B 지역 매도하고 C 지역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사이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상승하는 구간은 뭐 크게 상승할지 몰라도 꾸준하게 길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오히려 이렇게 사이클 장세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배들은 네. 투자하기 재밌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장은 재밌죠. 왜냐면 다 각기 오르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집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물건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 계좌 딴다 그러죠. 계좌 따기도 힘들고 맞아요. 막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현장 다니셔서 좀 편하시겠어요. 네, 좋죠. 임장을 가고 답사를 가더라도 되게 친절해지셨죠. 옛날에 막 바빠서 뭐 전화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자 우위니까 뭐 집 보고 이런 것도 훨씬 쉬워지고 더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 이 대구를 좀 정리하자면 요 충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2016년, 7년, 8년에 요 공급을 19, 20년도에 소화했던 것처럼 2023년, 24년에 이 공급 과잉도 25년, 6년 뭘 이제 또 나오겠죠. 공급 물량이 아직 다 잡힌 건 아니니까 25, 26에 뭐 공급 물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이제 또 소화하는 기간을 보고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과거의 대세 상승장을 보면 뭐 1년 오르고 끝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제가 과거에 다른 지역들도 다 그랬어요. 뭐 대전도 저는 좀 늦게 투자했어요. 좀 늦게 투자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충분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급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진입하는 거 좋은데 6년 뒤에 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뭐 조금 오르고 사는 거는 이제 바로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면 바로 오르기 때문에 회전율도 빠르고 투자할 때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더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도 가실 거 아니에요, 대구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투자? 저는 그러니까 공급을 보고 갈 거고 공급이 이제 일단 가장 피크 공급 가장 많은 시점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으로 보이는데 막 수성구의 대장 아파트를 보려면 사실은 그런데 가려면 사실 좀 일찍 가야죠. 일찍 가서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해야겠죠. 근데 글쎄 뭐 그런 아파트들이 꼭 수익률이 그러니까 1위는 아니에요. 수익률이 더 높은 거는 오히려 그 주변 아파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내년쯤에 몇 번 가서 답사를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고 지금도 뭐 분양권도 마이너스 5천, 마피 5천 지금도 보이는데 지금 저라면은 지금 보유세가 많잖아요, 다주택자. 그래서 분양권 쪽으로 좀 노려보지 않을까. 만약에 수성구에 뭐 대장 아파트를 잡지 못할 거라면 그것도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막 내 맘대로 사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 워낙 안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범어동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대구역, 뭐 동대구역에 뭐 분양권을 잡는다든지 타 지역 유망한 지역에 분양권 지금도 마피 5천인데 막 그런 마이너스 분양가로 회복만 해도 마피 5천 사면은 그 5천만 원만큼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 내년 정도에 가서 노려볼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대구에 어떻게 또 깃발을 꽂으실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관심이 가요. 대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할까에 대한 게 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대전 좀 늦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뭐라 했냐면 늦었어. 늦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너 늦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막 다 팔고 나올 때다. 근데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는 늦었었죠. 대장 아파트는 그런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원래 비싸고 더 비싸지는 그런 아파트들은 늦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이 좀
그 대장 지역이 늦었다. 예를 들면 대구에 갔는데 내가 범호동이 늦었다 생각이 들면 그 옆에 다른 구나 다른 동, 그런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을 노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들이 사실 수익률을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가는 게 시간적으로 회전율로 보거나 시간 대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더 우수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여러 지역들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대장 아파트를 투자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내가 학군이 좋으면 내가 거기서 실거주 입장이면 당연히 필요하죠. 좀 더 필요하고 학군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좋은 지역에 살 의향이 있지만 제가 살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 회전율 이런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대장 아파트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선진입을 하는 건데 그 투자금도 많이 들고 이제 투자 시간도 많이 들 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